아니 유아식 시작하고 잘 먹여보겠다고 네이버에 유아식을 쳐보면 식판식이 쫙 나와서 진짜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아이에게 먹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매일 3끼를 식판식을 차려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방법으로 바꾸니까 훨씬 부담감도 낮아지고 건강하게 먹일 수 있고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밥 해먹이는 게 진짜 육아에서 많은 부분 차지해요. 특히 처음 이유식 시작할 때, 그리고 처음 유아 시작할 때는 보통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끼를 시작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는 먹는 게 아이의 성장과 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 밥 챙기는 거에 부담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미 7개월 때부터 식판식으로 3끼를 매일 줬어요. 심지어 아침 7시에도 식판식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지치기도 하고 아이가 식판에 담긴 거를 다 안 먹으면 스트레스를 좀 쉽게 받더라고요. 아, 이거를 내가 지속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아식을 1년 반 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터득한 저의 하루 3끼 식단 구성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준비하시면요, 엄마가 밥, 국, 반찬을 차려줘야 된다는 이 압박감도 벗어날 수 있고 아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도 골고루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터득한 노하우가 뭐냐? 바로 식단 구성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지금 소미 식단을 구성할 때 이렇게 3가지 타입으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3가지 타입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드리면요, 2가지 메뉴, 3가지 메뉴, 4가지 메뉴, 이 2가지 메뉴를 첫 번째 타입, 이 3가지 메뉴 구성을 두 번째 타입, 이 4가지 메뉴 구성을 세 번째 타입이라고 할게요. 하루에 3끼를 구성할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여기에 아침, 점심, 뭐 좀 저녁에 여유있다 싶으면 저녁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 맨 마지막에 있는 3번째 타입처럼 매 끼니 식판식처럼 밥, 국, 반찬을 주지 않고도 영양소를 골고루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는 터득했습니다. 바쁠 때는 이렇게 첫 번째 타입으로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식전에 남편이 아이를 봐준다거나 늦잠을 잔다거나 이렇게 준비할 여유가 많을 때에는 2번째 타입, 3번째 타입으로 주기도 합니다. 재료 준비가 많이 안 된 날에는 이 첫 번째 타입, 밑반찬이나 식재료 손질이 많이 준비된 날에는 3번째 타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메뉴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유아식 3끼를 다 할 때는 매 끼니 식판을 꽉꽉 채워서 줬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아침, 점심, 저녁. 7, 8개월부터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제 식판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버거워 하시기도 하고, 또 초보분들은 처음 찾았을 때부터 이런 식판식이 나오니까 어려워 보니까 아예 시도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이면서도 조금 더 영양소를 골고루 챙길 수 있는 한 끼 구성 타입을 3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메뉴 구성 타입은 한 그릇 음식과 샐러드입니다. 한 그릇 음식에는 볶음밥, 리조또, 덮밥, 솥밥 등이 다 해당되고요. 보통 엄마들이 바쁠 때 이런 한 그릇 음식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 그릇 음식은 파스타도 포함해서요, 탄수화물 위주인 경우가 많아요. 닭고기가 들어갔지만은 메인으로 먹을 때보다는 훨씬 적은 양입니다. 바쁜 날에는 이런 한 그릇 음식 위주로 하면 무심코 3끼가 다 탄수화물 파티가 될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탄수화물 파티가 안 좋은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한 그릇 음식에 샐러드를 곁들여 주는 거예요. 만약에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날, 이런 샐러드에 삶은 달걀 하나만 얹어줘도 정말 메뉴가 2가지지만 매우 균형 있는 식단입니다. 저는 삶은 달걀을 떨어지면은 좀 삶아 놓는 편이거든요. 저도 바쁠 때는 이런 샐러드에다가 삶은 달걀 하나만 얹혀서 먹으면 아침에 포만감이랑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죠. 그런 것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 메뉴 구성 타입은 밥,
메인 단백질 메뉴 반찬, 그리고 반찬 하나입니다. 가짓수가 3개라서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싶겠지만 정말 고기가 메인류로 들어간 닭강정, 찜닭, 저수분 수육, 소고기 구이, 찹스테이크처럼 단백질 자체를 메인 메뉴로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먹어보면 굉장히 푸짐한 한상이고, 여러분들 단백질에 있는 철분을 흡수하려면 꼭 이런 채소를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 식단에 준비한 게 브로콜리 두부 무침이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식단 구성을 보여드리면 소미는 국을 안 먹나요? 국은 별로 안 좋아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방금 보여드린 이 브로콜리 두부 무침 채소 반찬 대신에 국을 놓아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국을 즐겨 먹질 않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국을 좀 적게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국 없이도 푸짐한 한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타입은 밥, 단백질 반찬 하나, 반찬 2개 구성입니다. 솔직히 이 메뉴 구성은 시판식에 가깝습니다. 그죠? 이런 오이 스틱 대신에 여기다가 국을 대신해도 되고요. 그럼 밥, 국, 반찬 2개. 아주 푸짐한 한상이죠? 솔직히 몇 개 이렇게 차리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보여드린 첫 번째 타입과 두 번째 타입을 적절하게 구성하셔서 아이의 건강한 하루 밥상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식단 구성을 고정한다는 말이 이 3가지 타입을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먹어야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어떤 날은 첫 번째 타입으로 3개 다 구성할 수도 있죠. 너무 바쁜 날에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샐러드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한 그릇 음식보다는 훨씬 더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판식으로 할 때보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성처럼 하면 메뉴가 2-3가지밖에 안 되니까 영양소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아이가 성장할 때 필요한 칼로리와 음식의 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실제로 돌이 지나고 유아식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칼로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kcal거든요. 그거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나 솔직히 잘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진짜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책은 올바른 유아식이란 책이고 무려 2017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이 책까지도 찾아봤어요. 정말. 책이 제일 권장량 부분은 알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1000kcal를 하루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일 1컵, 채소 1컵, 곡류 약 90g, 육류 약 60g, 유제품 2컵이거든요. 감이 오세요? 전혀 안 오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우유곽으로 쉽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일 1컵이에요. 생채소도 1컵, 익힌 채소 1컵, 채소는 2컵, 밥도 이 정도이고요. 육류는 이 정도, 하루에 60g 정도입니다. 하루 60g. 그리고 유제품은 한 200ml 2컵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잖아요. 하루에 식판식처럼 똑같이 균등하게 먹느냐, 아니면은 뭐 내가 저녁에 아이에게 좀 더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저녁에 주거나, 아침은 조금 영양적으로 부실하더라도 저녁에 이렇게 영양소를 다 챙겨서 주거나, 어떤 것이 정답이 아니라 이 하루 섭취량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된다는 거죠. 꼭 식판식이 아니더라도. 방금 그걸 보시고 나서 읽어보면 만약에 새끼를 내가 이 한 그릇 음식만으로만 차렸으면은 조금 영양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 한 그릇 음식에 샐러드만 딱 곁들여도 첫 번째 타입으로 새끼를 주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이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먹는 게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피부에 엄청 집착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피부가 참 쉽게 뒤집어지더라고요. 내 피부가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성분 때문에 피부가 좋아 보였던 거지, 실제로 내 피부는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인스턴트 대신 건강한 음식을 먹고 푹 자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 세우니 피부가 참 건강해졌어요. 거기다 좋은 화장품까지 바르니 뭐 출장지에만 가면 같이 연수했던 사람들이 화장품 어디 쓰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바로 결과로 보이지는 않지만 건강한 음식,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한 음식과 습관을 잊지 않고 다시 찾으려고 했던 건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가 건강한 음식을 챙겨주러 가시던 모습이 다시 생각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를 매 끼니 잘 챙겨 먹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엄마가 건강한 음식을 챙기고 엄마 스스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다 우리 아이의 무의식에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챙길수록 내 아이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저도 챙기고 아이도 챙기고 있답니다. 오늘도 소민의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